우리가 지금부터 019 내신 설명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아이고. 자, 오늘의 이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019의 대충 전교생 그리고 또 특히 1학년은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그러면 그 인원에서 우리가 등급은 1등급은 과연 몇 등까지 1등급이고 몇 등까지 2등급인지 우리가 그 등급 컷에 대한 등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019 내신 기출 경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019는 앞으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3월 학평도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갈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3월 학평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019의 시험은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그치? 아마 우리 17일 날 수요일 날 입학고사를 본 학생들 몇몇이 선생님께 연락을 해줬어요. 문제는 어떤 형식이었다? 모의고사 형식이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문법 영역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학하고 독서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 형식은 모의고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갈무리에서 공부했던 모의고사 푸는 유형, 방법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입학고사에서 봤던 문제의 유형이 앞으로 너희가 내신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일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쁜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네. 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 사진을 뽀샵 100번 하면은 이 얼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갈채미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애들은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갈채미 풀네임 한번 적어보세요. 갈채미의 의미가 뭐예요? 자,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갈채미의 뜻 한번 적어볼까요? 누가 아니? 1등으로 적으면 선물이 있을지 그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알려주지 않겠어요. 자, 선생님 갈채미의 의미하는 학생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설명회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거야? 아니면 손가락이 아픈 거야?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얘들아, 제발 듣고 있다라는 반응을 좀 해줘. 내 말 들리니? 내 말 들리는 거지? 내 말 들려? 제모야, 내 말 들리니? 재용아, 내 말 듣고 있니? 여러분, 선생님 말 듣고 있어요? 채팅창에 대답 좀 해보세요.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서준아, 서연아, 아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뭔가 기계가 오류난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는 거죠. 열심히 안 들으면은 019에 대한 거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 왜 여기 사진에 전지현 띄어놔가지고 화난 거야? 왜 네 사진도 아닌데 전지현 띄어놨냐고 지금 욕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말하는 거에 좀 시기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신나가지고 설명을 잘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갈채미고 너희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입으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갈무리 최고 미녀입니다. 얘처럼.
그래, 부캐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겠지? 네. 선생님은 갈채미.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적어볼까? 갈무리 최고 미녀. 아침부터 화내는 거 아니지? 얘들아 화내지 마. 갈무리 최고. 미녀. 자, 좌우명은 이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상투적이죠. 선생님이 여기에 하면 된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내시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분량에 대한 학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선 어쨌든 간에 019는 모의고사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그 모의고사 들들 파면 됩니다. 나온다라고 정해진 그 해에 있는, 그 월에 있는 모의고사를 들들 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의 점수는 올리기 조금 힘들더라도 내신은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하면 된다라고 해놓은 거고 이거는 너희 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먹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열공과 빠꽁, 요즘은 빠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방학 동안에 우리 온라인 수업하면서 담임제도를 만들게 됐고 담임이 직접 과제 점검을 했잖냐? 진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번에 빠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선생님이 독서 시간에 항상 강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의 정보량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옆에 잘 정리하고 그것을 문제와 연결시켜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직도 독서 지문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조도를 그릴 수도 없고요. 요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맡았던 담임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독서 지문을 과제를 할 때마다 나름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엄청나게 방학 동안에 빡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즘 독서 지문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요렇게 연습을 하셔야 독서 지문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 정도로 열공과 빡공을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적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싫어하는 거? 당연하지.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고 내신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싫죠. 네. 자, 이상으로 갈채미에 대한 설명, 갈무리 최고 미녀다. 그리고 사진은 이렇다. 라는 거. 아침부터 재수없어 하지 말고 웃으면서 넘어가자. 자, 다음. 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019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도 기준 학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 인원 현황인 거고 너희가 입학은 몇 명을 했는지는 이제 앞으로 조사가 되고 또 나오겠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 2, 3학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인원이 조금 많아서 인원이 조금 많아가지고 319명이었다. 자, 그러면 이 31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1등급은 몇 등까지가 1등급으로 치느냐? 그렇죠. 대략 12등에서 13등. 자, 우리가 좀 12등 정도까지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등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13등 하면 14등 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쵸? 얘들아,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진짜 실예로 어떠한 학교가 시험을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모 학교에서 시험을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더니 100점이 한 30명 가까이 나와버린 거죠. 자, 100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이 뜬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에 대한 예인 거고 019는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고는 시험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학교이고요. 작년만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 한 해만 조금 쉬웠을 뿐이지, 근데 쉽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영일고는 내신이 모의고사하고 항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은 한 12등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2등급은 13, 14등부터 대략 35등까지가 2등급 컷이구나. 그리고 3등급 컷은 대충 73등이구나. 4등급 컷은 요런 형식이다 라고 우리가 인원 분포도를 따졌을 때 1등급이 4%까지입니다. 2등급이 11%까지예요. 그죠? 3등급이 23%까지고 4등급이 40%까지를 우리가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요 등수, 그렇죠, 반에서 1등을 해야 12학급이니까요. 12학급이니까 국어를 반에서 1등을 해야지 우리가 1등급을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쵸? 선생님이 내신은 뭐라 그랬어? 아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정해진 분량을 그 기간 내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 얘들아, 너희 중학교 때의 내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방학 동안에 물론 모의고사 준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상담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내신을 100점 맞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80점밖에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욕심에 차지 않습니다. 물론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알고 있지만 모의고사 80점이 가장 키나 하나요? 애들아, 모의고사 80점이면 못하는 점수 아니에요. 모의고사 80점이면 못하는 점수 아니고, 그 80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90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들아 범위가 없잖냐. 범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암기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꾸 수업을 하는 것도 이 지문에 대한 분석의 수업이 아니라 이 지문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소한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요런 게 얘들아 019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뒤로 가보시면 또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중등 때는 절대평가여서 90점 넘는 게 쉬웠고 100점이 반에서 수두룩 빡빡했다면 고등학교 때 100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시험이 쉬워야 한두 명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등급으로 끊기 때문에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019는 그러면 어떤 출판사를 쓰고 있느냐. 자, 여기 비상교육이라고 해서 국어라고 되어 있죠. 애들아, 너희가 자습서나 교과서를 사실 때, 자습서를 구매할 때 물론 교과서는 나눠주겠죠. 요거 애기 이 등나무 줄기를 그네를 타고 있는 학생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상이 교과서가 2개로 나눠집니다. 비상이 교과서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요. 박영민과 박한수가 있어. 둘 다 성도 박씨야. 그러니까 얘들아, 박씨만 보고 사시면 안 되고 뒤에가 뭘로 끝나야 된다? 비상수로 끝나는 거. 자습서든 평가문제집이든 비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집으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곧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3월이 되면은 내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신에 필요한 것들은 자습서와 평가문제집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물론 학원에서 선생님이 추가 자료도 나갈 것이고 내신 관련 교재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점에서 책을 구매를 해올 때는 무엇이다? 비상이 2개가 있는데 비상 미니 아니라 우리는 요 등나무 그네 줄기로 그네를 타고 있는 비상수에 대한 관련된 이런 자습서와 평문을 사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를 집어 넣어놨는데요. 이 목차 집어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 전체가 다 내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뭐냐면
범위는 집어 넣어놨는데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지금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자화상이라는 윤동주의 시가 있네. 자, 요거 100% 시험 출제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요러한 자화상 윤동주 작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저항 시인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진짜 다른 지문하고 연결지어서 문제 출제하기가 엄청나게 좋죠. 왜? 우리가 윤동주 친구는 누가 있으니까요? 네, 이육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시가 나왔을 때는 이육사의 작품과 연결시켜서 태도면에서 묻는 문제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쵸? 이육사는 어때? 적극적으로 싸우자! 나가자! 요러한 시인이었다면 윤동주는 부끄럽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굉장히 태도적인 측면에서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자화상이라는 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화상이 윤동주 시인만 쓴 자화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자화상을 나열을 해놓고 문제 출제를 한단 말입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을 끌어다 와서 연결지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거. 요런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 해드릴 거거든요. 갈무리에서 내신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외부 지문 연계해서 내신 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높은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요 3단원. 여기 3단원 지금 문학으로 그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내내 배웠던 요게 바로 뭐예요? 시, 소설, 수필, 희곡. 네, 이 문학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요러한 것들을 내신에서 연결하고 적용을 하려고 정규 수업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장, 서사, 극, 교술. 기억나시죠? 네, 요 네 가지의 문학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지 우리가 내신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 3단원에서 열심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단원도 시기 때문에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4단원 하이라이트 문법 단원이죠.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지금 의문의 변동은 지난 6차 시까지에서 갈무리 정규 수업 때 마무리가 됐던 문법 분야입니다. 자, 애들아 019는 있잖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법도 나오지만 문법 시험이 어렵습니다. 네, 문법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예요. 그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법 문제도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법이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정말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뒤에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겠지. 우리 갈무리 학원에서는 시크릿 문법이라고 해서요. 여기 근방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시험이 어렵다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기출문제를 싹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때? 문법만 쏙쏙 뽑아서 시크릿 문법이라는 핵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건 우리 갈무리 재원생들에게만 드리는 하나의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그 시크릿 문법이 선생님도 이제 다 풀어보고 선생님들이 그거 검수하고 만드는데 도움을 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풀어보면 알 거야.
그런 걸로 문법 대비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한글 맞춤법.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한글 맞춤법 특강을 갈채미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 맞춤법을 너희가 아씨 맞춤법이라고 하면은 받아쓰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맞춤법에 관련된 거이긴 하지만 뭐예요? 각 맞춤법의 조항을 끌어와서 얘는 뭐 이나 의미라는 명사형 접사가 붙어가지고 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네, 또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네, 이러한 것들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에이 이거 맞춤법 틀리네 맞네 이거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문법은 암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조항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 나가는 그런 능력, 모의고사도 당연히 그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단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에 시험 범위에는 들어갔었으나 출제가 안 된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얘들아 범위로 측정이 되면 우리는 풀어야 돼. 이제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들아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별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에는 그냥 문제에서는 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7단원 같은 경우 요거 이제 문법 단원이죠. 요것도 문법 단원으로서 우리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7주차부터 갈무리 문법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셔야겠죠. 높임법, 그 다음에 사동, 피동, 시간 표현, 요런 것들 있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문법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높임법에 관련된 것부터 이번 7차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국어의 어제라고 하면 뭐겠니? 국어의 과거, 역사, 조선시대, 중세국어를 말하는 거겠죠. 네, 1학년 때 문법 중에 또 어려우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세국어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국어를 만들어서 이 국어를 만든 이유, 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이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표기가 사용이 됐고 이러한 것들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중세국어에 관련된 것들은 학년에 올라갈수록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8단원 이거 시조두수라고 되어 있죠. 시조두수, 송미인곡, 진달래꽃, 허생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고전이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네요. 자, 이것도 작년 기출하고 연결 지었을 때 고전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고전 출제되고 있는 거 너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고전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 8단원에 해당하는 고전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고전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고 고전의 필요성도 인지를 하시면서 고전에 대한 학습이 꾸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1년 동안에 우리 영일고에 들어가는 내신 포함 범위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말 듣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으면 2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네. 우리 서연이, 재용이. 우리 서연이하고 재용이만 듣고 있어요. 자, 다음. 네. 내신 기출 경향. 이제부터 완전 엄청 중요한 거죠. very very important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제목 고마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신 기출 경향 2020년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당연하지.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원도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인원이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요. 인원 변동에 따라서 얘들아 등급 컷에 관련된 등수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작년에는 시험에 애들아 작년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전체 다 서술형이 없었어요. 네, 서술형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서술형이 사라졌다? 얘들아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무슨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서술형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문제 형식이 모의 형식이구나. 문제가 길구나. 지문이 길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맞아떨어지지.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 항상 모의고사와 연계됩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모의와 2020년 모의가 활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 2021학년 지금은 어떤 모의가 활용이 되겠어? 2020년도 모의와 2021년 모의가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입학고사 대비할 때 우리가 2020년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대체적으로 많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2020년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3월 학병 대비로 또 한번 풀어보고 시험 대비할 때 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 그치? 항상 모의고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항 형식이 굉장히 길고요. 지문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매일 시험이 어때요?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무난하게 출제를 합니다. 핵 어렵다, 엄청 어렵다 라는 느낌이 안 들게 처음에는 출제를 하는데 중간 기말 2학기 되면 애들 어때? 핵 어려워져요. 점점 이건 모든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문항수가 처음에는 어때? 너희 적응 기간이야. 30문항으로 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34문항으로 갑니다. 34으로 문항수가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단순히 모의고사와 연계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고 어떻게 보여져? 모의고사를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면 풀 수 있게끔 변형 문제였다면 이 기말로 가게 되면서요. 모의고사 있잖아. 변형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 아예 다른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야.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들들들들 파야 되는구나. 예. 독서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단순한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모의고사 가지고도 내신형으로 수업을 잘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영일 같은 경우는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다 기출보고 분석한 자료잖아? 그러면 시험 대비도 어떻게 해주겠어? 내가 잘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줘야 될지 갈지비가 잘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요거 이제 조금 내신 기출 경향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일고에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여기 나와 있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2019년 3월 모의고사. 그쵸? 모의고사가 한 번도 포함이 안 된 적이 없어. 맞지? 맞지? 모의고사 항상 포함이 됐는데 자, 여기 또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지. 교과서 문학작품과 모의고사 문학작품을 연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 1회 1단원에 자화상이 있었지. 이 자화상하고 모의고사에 있는 현대시 요런 거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자,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 화자, 정서, 태도, 운율, 주제, 심상, 표현법 요것만 하면 싹 끝난다라고 했잖아. 우리 시 읽으면서 그 정도 찾는 연습은 이제 조금 했다고 보는데 그쵸? 요런 것들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내.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연습을 안 해본 애들은 어려워요. 공부를 열심히 방학 동안에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
그 다음에 시에서 화자, 주제, 정서, 심상, 온유, 표현법 찾아보지 않은 학생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지금 갈무리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그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할 거잖아요? 요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보기에서 다른 작품을 실어놓고 이 보기와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들. 그쵸? 이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학년도에는 이제 외부 작품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외부 작품보다는 우리가 작년에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내내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모의고사 플러스 우리 내신 교과서에 있는 작품 플러스 해서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그 각 작품들 간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점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는 뭐야? 얘들아 이거 해기야 해. 문법 나왔죠? 문법. 그리고 2020년 3월 모의고사라고 했죠. 자, 문법이 나오면 어때? 문법 영역이 시험의 반을 차지합니다. 시험의 반을 차지하고요. 얘들아, 문법도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주어지고요. 굉장히 문제가 깁니다. 문제가 길다라는 것은 보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요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중간고사에 비해서 지문 자체에 뭐가 높아? 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로 가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점차적으로 난도가 어려워지는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변형의 정도도 더 커져.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 난도도 높아지고 변형도 커지고 2학기 기말이 되면은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주 크리에이티브해. 창조적이야. 요러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학기 때 요거 봐봐. 또 봐봐. 선생님 계속 어려워져요. 네. 1학기에 비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1학기에 비해서 또 아이고매 1학기에 비해서 난도가 또 상승을 해요. 그쵸? 1학기에 비해서 난도가 또 상승을 해요. 모의고사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항수 또 4문제 증가했어요. 네. 아까 쌤 얘기했죠? 교과서 범위도 적은데 6단원 같은 거 아까 두근두근 내 인생 있지? 요거 같은 경우는 범위에 포함되었는데도 문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문법과 모의고사 비중, 특히 뭐야?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까다로워. 문법에서 변별력을 준다라는 거죠. 얘들아, 문법에서 변별력을 준다라는 것은 문법이 핵 어렵다라는 겁니다. 핵 어렵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왜? 시크릿 문법 가지고 공부를 할 거니까요. 자, 기말고사 봐봐. 이건 완전히 이제 최고로 왔어. 완전 상이야, 상. 아주 중간 기말 요렇게 해서 아주 최상으로 올라온 게 바로 2학기 기말입니다. 봐. 아까 우리 마지막 단원에서 다양한 고전 문학 출제됐다라고 했죠. 그쵸? 한 작품만 나오면은 쉬워. 근데 여러 작품을 막 섞어요. 시와 소설을 섞고, 그쵸? 막 종류도 다양하게 섞어놓은 그런 복합 지문들을 출제해서 그 복합 지문은 당연히 비교대조 문제죠. 공통점과 차이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다? 애들아,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은 100% 뭐가 활용됐다라는 거예요?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지문, 생뚱맞은 지문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는 이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풀면 돼? 모의고사 때 푸는 방법 연습했던 대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 독서도 모의고사 이제 변형이 아닌 지문을 활용한 뭐라고 아까 선생님들이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중세 국어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세 국어도 얘들아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문법은 기본적인 암기, 기초가 튼튼하면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자꾸 어렵다 하니까 너희 겁먹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뭐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갈채미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줄까라는 거죠.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할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 꼼꼼하고 알 때까지 요거 너무 식상하지 않니? 자, 과제 점검. 얘들아, 갈무리에서는 과제 점검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내신 수업 때도 평가 문제집, 자습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자료, 그 다음 선생님이 주는 뭐 추가 자료, 내신 대비 교재, 요런 것들 아마 많은 그런 교재들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의 과제. 자, 선생님은 있잖아. 성격이 과제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끝까지 남겨서 시켜요. 진짜 끝까지 남겨서 시키니까 과제를 꼭 해오시고요. 그리고 제발 베껴올 거면 과제를 하지 마세요. 과제를 베끼는 거는 너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베껴올 거면 아예 하지를 말고 남아서 나랑 같이 하고 가. 그치? 그 다음에 과제를 해와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뭐를 질문을 할지 몰라요. 과제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어렵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질문도 못 하는 거야. 질문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제를 안 해오면은 뭐 할 질문도 없겠지만 나 질문도 안 받아줄 거야. 자, 과제를 꼭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꼼꼼한 점검이 들어갈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 오답까지 다 하시는 거고요. 자, 요거지. 자, 매주 그 전차시에 대한 실력 테스트,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요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당연히 외부 지문 활용이 되겠죠? 우리 019 수업에 맞는 그런 실력 테스트들 만들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해 주겠지? 매주 실력 테스트를 통해서 문법 같은 경우는 알 때까지 암기를 시킬 거고 너희가 만약에 테스트를 봤는데 틀리는 거 맨날 똑같이 틀리면 어떡해?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희가 테스트를 봐야 얼마만큼의 성취를 했고 무엇을 모르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테스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너희가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쵸? 실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한 만큼 우리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 활용을 해가지고 너희 피드백 들어갈 겁니다. 못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 외부 지문을 활용을 해서 아까 쌤 얘기했던 것처럼 시 자화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동주 작품과 이육사 작품을 연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고 또 윤동주의 자화상, 뭐 서동주의 자화상 이런 것들 다양한 작품을 연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쌤 계속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 이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조금 수월하게 딸 수가 있었다면 고등학교는 다양한 작품들이 외부 지문하고 겹쳐서 모의도 막 들어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막 들들들들들 외우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내신은 얘들아 암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들들들들 외우는 것도 좋지만 어때?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당황하면 안 돼. 아씨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그래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요거를 찾아서 연결시키면은 그래 답은 이거군요 라고 좀 오버스럽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 그치? 당황하지 않도록 외우는 것이 아니 이해와 감상 특히 문학은요
얘들아, 문법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암기가 돼야 돼요. 문법은 무슨 이해고 나발이고 암기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문학은 이해와 감상이 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것이고요. 자, 독서 문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맡았던 담임 학생 중에 빡공했던 학생의 예를 들어줬잖아. 빡공했던 학생들의 예. 이거 독서를 파헤쳐야 돼, 얘들아. 이거 내신은 어쨌든 간에 독서를 파헤쳐야지 정해진 지문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앞으로 3년 내내 독서를 하려면 독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떠한 것들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수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요게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것들입니다. 얘들아, 1학년 때는 물론 내신도 중요하고요. 정규, 우리 수능도 중요해요.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가셔야 되고, 지금부터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지금부터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결정 지은 시기가 아니야. 그런 거를 결정 짓는 시기는 언제야? 2학년 2학기쯤 가서, 그때 가면 조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학년 때 본인의 진로를 조금 확실하게 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무엇에 맞는지 안 됐잖아. 그게 확인이 안 됐잖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쵸? 벌써부터 저는 수능형이에요, 내신형이에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특히 우리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갈 거잖아. 내신 한 번 한 번이 대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1등급 계속 맞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4등급 딱 맞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폭삭이야, 폭삭. 꾸준하게 본인의 내신 등급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 엄청 중요해. 선생님이 이제 3학년, 1, 2, 3학년까지 수업을 다 해봤잖아요. 3학년 애들이 가장 학기 초에 뭘 고민하는지 알아? 내신 등급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신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2등급 안짝에는 들어와야지 인서울을 한다라고 하는데, 막 2.5등급, 3등급 나온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3학년 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가려고 할 때는 이 시험 한 번 한 번이 너희의 대입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내신 꼭 신경 쓰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문법. 이거 아까 내내 강조했어요. 우리 시크릿 문법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요거 풀 수 있으면은 선생님은 문법도 잘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갈무리 정규 커리큘럼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3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3월에는 학력평가 있어요. 3월 25일 아마 수요일일 거야. 요때 학력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학력평가도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은 걔는 아마 시간 조절 못해서 하지만 우리 갈무리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풀었고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3월 25일 날 학력평가도 선생님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3월 25일 날 학평을 보고 나서요, 얘들아, 톡강으로 리뷰 진행할 거예요. 어땠는지 그때 이 톡강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 해설 들어갈 겁니다. 우리 2020학년도에도 정보량이 많고서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지문 하나 있었잖아. 그 뇌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중요한 그런 지문이었었거든.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 요런 거 총평 바로 톡강으로 그날 진행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3월 25일 날 학력평가 DB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네,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요거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한번 봐야죠. 2주차 때 실전 모의고사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결과로 얘들아 반편성도 같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반편성 고사 겸 요 실전이 한번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3월 두 번째 주차에 진행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쌤 1, 2과정. 얘들아 2월달까지 하면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총 4달에 걸친 대장정이 끝나요. 1, 2과정이 끝나고 3월달에 새로운 뭐가 시작된다? 3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3과정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60분 문학, 60분 독서 문법, 30분 테스트, 60분 모의 해설, 60, 60, 30, 60 요런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얘들아 여기 문학과 독서 문법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요 90분 동안 얘들아 뭐가 들어갈 거야? 네, 이 실전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실전. 우리가 실전이라는 거는 뭐야? 진짜 실제를 문제 푸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실전 수업과 해설과 또 다양한 문제들로 갈무리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3과정 때도 요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신도 도움이 되고 모의고사, 수능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019의 내신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1년 동안 그 준비와 선생님이 어떻게 대비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얘들아 여기 지금 선생님 전화번호 우리 019 입학고사 대비할 때 선생님이 한번 적어드렸지만 선생님 전화는 띠링띠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로 전화하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야 입학고사 질문하는 애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슴지 말고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로 문자를 보내시던지 그치? 문자로 보내주는 게 좋아. 전화는 못 받을 확률이 많거든. 문자로 보내주면 확인하는 대로 선생님이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019의 담임은 누굽니까? 나 갈채미예요. 나 갈채미가 019 담임이니까 선생님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의지하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내신 대비 진행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혹시